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4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대간에서 고신을 서출하느니 구례의 사관원과 사헌부에서 고신을 서출하는데 그 조계를 상고하여 혹 한미한 데서 나왔거나 혹 흔구가 있으면 곧 고신에다 반드시 작불납 세 글자를 쓰고 심한자는 정조 외 세 글자를 썼다. 이때 이르러 헌부에서 공조 서영 홍귀해의 고신을 서출하여 작불납이라고 썼다. 헌부의 장물을 불러 명하기를 세 글자를 삭제하고 고쳐서 서출이라 하라. 내가 장차 덕수궁에 갖다 드리겠다 하였으니 대개 태상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나라의 풍속에 세계 문적을 작이라고 칭하였다. 고신은 직첩을 말하고 흔구는 허물을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4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세자의 경사 도착 소식을 전한 서장관 박강생 등에게 쌀 콩을 내려주다. 진위사의 서장관 박강생, 통사 장홍수에게 각각 쌀콩 20석을 내려주었다. 박강생 등이 경사로부터 돌아와서 세자가 경사에 도착한 뒤에 황제께서 접대하는 것이 매우 넉넉하고 후하다고 가추아뢰니 임금이 기뻐하여 이 상사가 있은 것이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사신 진경 등이 가져온 예부의 자문, 서적의 송부 및 양함라와 만상군의 송환 문제. 흠차 천호 진경 백호 이빈 등이 예부의 자문을 싸가지고 왔다. 자문은 이러하였다. 지금 각 건의 사리를 쓴 자문을 진경에게 붙여 보되어 이자하니 조선국은 알아서 말한 바 사건에 의하여 속히 모두 회보하고 시행하라. 일건은 서적 등에 대한 본국 왕에게 흠사하는 대명효자 고황후 전서 50본, 영락 6년 대통령 100본, 황릉면 1본을 본국에서 온 사신 호조참이 구종지에게 교부하고 행위하니 알아서 영수하고 시행할 것. 일건은 인민의 기취하는 일, 병부의 자문에 준하면 당의 건주의 지휘 망가 불화가 아뢰기를 삼만위 백호 양함라가 홍무 19년에 가족을 데리고 토문 지면에 살고 있었는데 33년에 조선국 만호 쇠교납 등이 본관과 가족 30호를 기취하여 아한 지면에 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가추아뢰고 이미 조선국에 행위하여 취발하게 하였는데 지금 본국 왕의 자문에 경성 등처의 만호 최교납의 공사에 의거하면 양함라 등은 원래 현성에 부적된 인시인데 지난날 올적합에게 잡혀갔었던 것을 홍무 23년에 찾아와 아한 지면에 함께 살게 하고 차역을 부과하여 생업을 편안히 하고 살고 있다고 하므로 이에 회자한다 하였다. 참조하면 양함라 등은 원래 삼만위에 소속된 사람이므로 말해온 바를 허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취발하여 요동도사의 삼만위에 살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으므로 이를 갖추아뢰었더니 이미 백성이 생업을 잃지 않고 군사가 항우를 잃지 않았다면 적조 말을 허가하고 도로 문서를 보내어 국왕에게서 알게 하라 하시었다. 이에 험준하여 행위해서 알린다. 일건은 도망 중에 있는 인구에 대한 일, 병부의 자문에 준하면 요동 동령위 천호 김성 등이 아뢰기를 조선국에 가서 만상군의 나머지 가족을 기취하여 취발하였는데 그 외에 1100여 구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홍무 연간에 오정타의 군적에 편입된 인수인데 본국에서 도리어 오래된 향후이며 관사 노북 등이라 하여 취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가추아뢰더니 영락 5년 11월 초 1일 아침에 본부의 관원이 서강문에서 성지를 헌봉하였는데 조선국왕이 유의한 인구 1만이나 되는 집을 요동으로 돌려보내어 이들이 차역에 복귀하고 생업에 정착하였으니 그 나머지 남아있는 것을 어찌 점유하고 아껴서 취발하지 않겠느냐. 김성이 그곳에서 재물을 탐하고 술을 좋아하여 남의 집 자녀들을 가지고 간사하게 속이었다.
지극히 나쁜 사람이다. 저자가 조선 국왕에게 알리지도 않고 살그머니 저 사람들을 모두 팔아먹은 것이다. 곧 김성 그놈을 잡아서 법사에 보내어 문죄하고 다시 징경을 시켜 역마를 타고 문서를 가지고 가서 국왕에게 말하여 즉시 김성이 팔아먹은 인구를 모조리 요동으로 돌려보내게 하여 역사에 복귀시켜 생업에 정착하게 하라 하시었다. 여기에 이어서 의하여 이자해서 본부에 이르렀으므로 본국에 행위하는 것이다. 험준하여 시행하고 인하여 반란하는 인구의 수를 회복하라. 모두 취발한 할 인구 수는 동령이 전호 김승이 처음으로 다 취하지 못한 인구 1123구와 본국에서 오래된 향후 관사 노복 등이라 하여 수감하고 청구하고 있는 473구와 조사가 끝나지 않은 659구와 전호 진경이 처음에 다 취하지 못한 백성 도울마 등 6구이다. 험차는 중국 황제가 보낸 사신을 말하고 험사는 중국 황제의 하사를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8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생원시원 변계량 등이 윤수 등 100인을 뽑다. 초시일 개장할 때에 김관이라는 자가 대가 앞에 꿇어 앉아 말하기를 신은 선주 사람입니다. 지금 삼관에서 신의 조계가 비천하고 합리하다 하여 쫓아냅니다 하였다. 인감이 불쌍히 여겨 곧 성균 장무를 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조계가 만일 양천을 변명할 정도가 아니거든 부시하게 하라 하였다. 김관이 부시는 하였으나 마침내 합격하지 못하였다. 삼관은 성균관, 예문관, 교서관이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윤사스를 강원도 도관찰사로 삼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8일 정해 세 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사신 진경 등에게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1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대우군 이각 등을 경차관으로 삼아 나머지 만상군을 추세하게 하다. 한승소윤 2권 내섬소윤 한유문으로 서북면 경차관을 삼고 종부령 2관으로 충청도 경차관을 삼았으니 만상군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를 추세하기 위함이었다. 진경이 데리고 온 역사 한 사람씩이 따라갔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1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셋째 아들을 충녕군으로 봉하고 하윤과 성승린을 세자의 사부로 삼다. 셋째 아들을 봉하여 충녕군으로 삼고 진산부원군 하윤으로 영의정 부사 세자사를 좌정성 성승린으로 세자부를 한산부원군 조영무로 영삼군사를 이직으로 이조판서 겸 판이용순금 사사를 남제로 의정부 찬성사 겸 사헌부 대사원을 이규령으로 참찬의정부사를 이지로 예조판서를 이문화로 호조판서를 설미수로 공조판서를 이내로 지의정부사를 정구로 판한성부사를 한부림으로 참지의정부사를 삼았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1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이 도총재 김남수의 집으로 비병하다. 비병은 병을 피하여 거처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1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지사 여권사 강방우가 오운의 무역마 310필을 암령하여 요동으로 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1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조훈과 이각의 직첩을 도로 주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1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이 세자궁으로 비병하다. 임금이 하루 종일 간호하다.
태상왕이 비병소에 있으므로 임금이 날마다 새벽과 저녁에 2번씩 병문안을 드렸는데 이날 밤 삼경에 임금이 친히 태상왕을 받들어 세자전으로 비병시켰다. 전이 장덕궁 옆에 있는데 또 북쪽 담을 터서 문을 만들고 이때부터 임금이 하루 종일 시병하여 친히 약을 드리고 병세가 위태하며 밤을 새워 옆에서 모시었다. 세자궁을 의안대군 이화의 집으로 옮기었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16일 을미 첫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직을 지공고로 병조판서 유양을 동지공고로 삼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16일 을미 두번째 기사 충녕군이 우부대원 시몬의 딸에게 장가들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17일 병신 첫번째 기사 시몬의 어머니 민씨를 변한 국대 부인의 딸을 경숙 옹주에 봉하다. 정씨로 숙이 옹주를 삼고 심씨로 경숙 옹주를 삼았다. 민씨는 시몬의 어머니이고 정씨는 정력의 딸이고 심씨는 시몬의 딸이다. 시몬은 정성 청성백 심덕부의 아들이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19일 무술 첫번째 기사 전 호조판서 김희선의 졸기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고 10월을 원정이라 내려주었다. 아들이 없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20일 기해 첫번째 기사 경성병마사가 야인 지방을 정탐하도록 파견한 통사 장천우가 피격되다. 야인 지면에 가서 사변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천호 파가자가 요로에서 만나 그를 쏘아 죽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20일 기해 두번째 기사 사제 소감 임군내가 유군마의 무역마 300피를 암령해 요동으로 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21일 경자 첫번째 기사 예조의 건의대로 동당 한성시의 인원을 30인으로 늘리다. 예조에서 상언하기를 동당 한성시의 액수가 예전에는 20인이었는데 지금은 종사하는 인원과 신생원이 부시하는 자가 전보다 배나 되오니 비옥군대 성균관시의 예에 의하여 30인으로 액수를 정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22일 신축 첫번째 기사 철성군 이원으로 하여금 세자를 요동에서 맞이하게 하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23일 이민 첫번째 기사 경기 각포에 번을 마친 선군을 돌려보내다. 귀농케 하였으니 해도 찰방의 아램에 따른 것이었다. 이때 외변이 있었으므로 당령 하령을 합하여 모두 부방케 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놓아보냈다. 하령 성군은 하번 성군이고 당령은 번을 당한 성군이고 하령은 번을 마친 성군을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24일 계묘 첫번째 기사 경기 경상 충청도 도관찰사의 요청이 있자 백성들을 구휼하다. 창고를 열어서 진휼 구제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24일 계묘 두번째 기사 사역원 판관 오이가 7운의 무역마 400피를 암령해 요동으로 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25일 갑진 첫번째 기사 예조에서 상정하여 영삼군사의 좌차 및 지휘체계를 정하다. 예조에 명하여 영삼군사의 채통과 예도를 상정하였다. 예조에서 상언하기를 무릇 굴령은 병조에서 맡아서 3군 도총재부와 14에 행위하면 3군 호군과 14직무 그리고 각도 절제사도의 색장이 곧 영삼군사의
곳에 가서 과정을 고하여 시행하고 14의 갑사 각 한 사람과 각도의 군관 각 한 사람은 매일 영삼군사의 곳에 나와서 기다렸다가 명령을 듣고 춘추의 강무와 경회에 거둥할 때에는 상황의 호군, 진무, 색장 등이 모두 영삼군사의 호령을 듣고 좌차하는 영삼군사는 북녘의 부마, 겸 상호군 및 자헌 이상의 도총재 14 겸 상호군 각도 절제사는 동벽에 앉고 각 군의 총재, 동지총재 및 가선 이상의 겸 상호군 절제사는 서벽에 앉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14는 조선조 초기의 군제의 하나인데 곧 응양군, 용호군,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금오위, 천우위, 간문위, 어흥친군 좌우위를 말한다. 절제사도는 절제사의 본령을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2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민무구 민무질 형제에게 쌀, 콩을 내려주다. 40석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2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여권 판관 박무가 8운에 무역마 400피를 암령해 요동으로 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2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동북면 찰리사 김승주가 건주의 지휘 어허출 등이 바친 비단 등을 임금께 바치다. 어허출 등이 준 기, 견 등물을 바쳤는데 어출은 단자, 남견 각 한 필, 동맥 가천모가는 단자, 황견 각 한 필, 천호, 어흘리는 녹비 일령, 천호, 부을거스는 해달피 일령, 모련위 지휘, 보을홀대는 녹비 일령이었다. 찰리사가 상언하기를 이것은 모두 신에게 보내준 것이온데 신이 감히 사사로 받을 수 없어 삼가 하나하나 봉해 바칩니다 하였다. 명하여 유사에게 내리었다. 태종실록 25권 태종 8년 2월 2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일본 진서탐제 장군 원도진이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2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대원 윤수의 장래에 쌀, 콩, 종이를 부의하고 관각을 내려주다. 쌀, 콩 30석, 종이 100권을 부의하고 유사에 명하여 관각을 주었으니 윤수가 대원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 하사가 있었던 것이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28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제주도 비보 사찰인 법화사와 수정사의 노비수를 정하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죄주 목사의 정문에 의거하면 주경에 비보 사찰이 두 곳인데 수정사는 현재 노비 139가 있고 법화사는 현재 노비 289가 있으니 비옥건대 두 절의 노비를 다른 사사의 예에 의거하여 각각 39를 주고 그 나머지 382구는 전농에 붙이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28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서북면 도순문사 이규철이 태주에서 캔 은 53냥을 바치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3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외선이 영광의 염장을 노략질하니 지군사 조유가 싸워 물리치다. 2급을 베었다.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표리를 가지고 가서 상주게 하였다. 표리는 옷의 겉감과 안집을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30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사유권 판관 강유경이 구운마의 무역마 360피를 암령해 요동으로 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3월 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세자의 수종관 이공효와 곽회룡이 세자가 무사히 돌아온다는 소식을 알리다. 황제의 후한 접대와 융숭한 상사 그리고 세자가 정월 16일에 남경을 출발하여 2월 17일에 북경에 도착하여 안온하게
회한한다고 아뢰니 임금이 매우 기뻐하여 각각 안마를 내려주고 정비가 또한 비단 한 필씩 내려주었다. 의정부가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와 할애하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3월 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토지를 고쳐 청량하여 절급할 때 무리를 빚은 호조의 관리를 파직하다. 호조좌랑 장안지를 승금사 옥에 가두었다. 전지를 고쳐 청량하여 절급할 때 호조에서 간혹 본디부터 군자에 속해 있던 양전으로 친한 사람의 척박한 전지와 바꾸고 또 남의 양전을 많이 빼앗아 친한 사람에게 주었으므로 무리가 심히 많았다. 이에 호조에 명하기를 경기의 군자에 속한 전지를 하나하나 마련해서 성적하여 아뢰라 하였다. 호조에서 시일이 오래 경과했어도 아뢰지 않았다. 장안지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 까닭을 물은 것이다. 판한성부사 정구와 참의 구종지 정경 정난 민심은 김이남 좌랑 하형을 순군사에 옥에 가두었으니 장안지의 말이 이들과 관련된 때문이었다. 정구 등은 일찍이 호조를 지냈으므로 함께 체포된 것인데 정구, 구종지, 김이남, 민심은 장안지, 하형은 모두 파직하고 정경만은 새로 안주 목사를 제수하여 장차 부임하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3월 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각도 군영의 색장 천전법을 상정하다. 병조에서 각도 군영의 색장 천전법을 상정하였다. 각도 절제사도 색장 139명이 신문고를 쳐서 소용해 주기를 청하니 병조에 내려서 액수 및 작품의 고하와 천전의 품차를 상정하게 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각도 군령이 모두 11개소인데 매 한도의 색장을 15인으로 액수를 정하여 5품 이하가 입속하는 것을 허락하고 11도를 합하여 한 도목으로 해서 그 중에 도가 많은 자 한 사람은 사품행 사직으로 거간하게 하고 사직 둘, 부사직 둘, 사정 셋, 부사정 넷 모두 도가 많은 자의 차례로 소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도는 건무 일수를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3월 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하늘을 가로질러 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3월 6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부사정 이소을진과 집터의 경계선을 다툰 병조좌랑 유장을 유배하다. 참이 이발 좌랑 유면을 파직시켰다. 이소을진이라는 자가 대장으로서 병조 사령이 되어 거간에서 부사정이 되었는데 유장의 집이 소을진의 집과 가까웠다. 집터의 경계를 다투어 소을진이 유장과 더불어 항형 분쟁하니 유장이 본조에 고하였다. 이발과 유면이 소을진을 불러 장관을 능멸한 죄를 수죄하고 곤장을 때리니 소을진이 북을 쳐서 원통함을 호소하였다. 사헌부에 내리니 헌부에서 상언하기를 이 소을진이 비록 병조 사령에서 나왔으나 지금 이미 갑사가 되었는데 유장이 사본을 가지고 본조에 고하여 타상케 하였고 이발과 유면은 동료의 사송을 믿고 문득 소울진을 때렸으며 이 소울진 또한 하교를 어기고 월소하였으니 모두 부당합니다 하였다. 이리하여 이 명령이 있은 것이다. 이 소울진도 역시 율에 따라 후례를 경계하게 하였다. 항형 분쟁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다투며 싸우는 것을 말하고 월소는 송사를 하급 관하에 묻지 않고 직접 상급 관하에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3월 6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외선이 충청도 수영에 침입 수군 첨절제사 현인규가 전사하다. 더불어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적이 우리 병선 2척을 빼앗아갔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3월 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험차간 진경 이빈에게 광련루 아래에서 연애를 베풀다.
태종칠흑 15군 태종 8년 3월 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서북면 가주의 효녀 충계에게 정려문을 세워주다. 인하여 쌀콩 20석을 주었다. 서북면 도순문사 이귀철이 상언하기를 도내 가주의 이름이 충계라는 여자가 있사온데 나이가 16세 때 그 어미가 악질에 걸렸으므로 충계가 산 사람의 뼈를 먹이면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오른손 무명지를 잘라서 가루를 만들어 먹이고 또 그 뼈를 백회혈 가운데 넣어 두었는데 어미병이 곧 나아서 지금 7년이 되었습니다. 이래하여 이 명령이 있은 것이었다. 문녀는 마을 입구에 있는 문과 집의 문, 정표는 선행을 칭찬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태종칠흑 15권 태종 8년 3월 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이지를 순영군으로 삼다. 왜구가 창궐하자 박자안 등을 지휘관으로 삼아 출병시키다. 이지로 순영군을 삼고 좌군 도총재 박자안으로 경기 충청 전라 수군 제찰사를 삼고 풍천군 심규령, 우군 동지총재 유습, 좌군 동지총재 김만수로 삼도 조전 절제사를 삼고 좌군 동지총재 김중보로 풍해도 병마 도절제사 겸 수군 도절제사를 삼았다. 이때 왜구가 몹시 치성하여 충청도 도관차사 유정현이 급히 보고하기를 도내에 병선수가 적어서 적을 당할 수 없으니 급히 경기의 병선을 내어 추포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박자안 등에게 명해 경기의 병선을 거느리고 가게 하고 각각 활과 화살을 주어 저길로 발행하게 하였다. 의정부는 숭례문 밖에서 전송하고 좌부대원 안순을 보내 선운을 싸가지고 가서 위로해 보내었다. 선운은 임금이 내려주는 수를 말한다. 태종칠흑 15권 태종 8년 3월 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왜구의 목을 벤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 이도분에게 구마 한 피를 내려주다. 왜구가 결성현에 침입하여 이도분이 이와 싸워 적 3급을 베었으므로 대우군 원윤을 보내어 궁온을 하사하여 위로하였다. 태종칠흑 15권 태종 8년 3월 9일 무오 첫 번째 기사 남승군 홍서를 수원부에 안치하다. 사행 때 그의 종관이 사사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홍서가 경사에 갈 때 형조 좌랑 김유민이 서장관이 되었는데 사사로 소목을 싸가지고 가다가 행대감찰 이유희에게 규찰당하고 다각부 한중로는 사사로 세포를 진헌 박물궤 속에 감추었다가 조정에 이르러 내사가 박물을 점검하다가 감추어둔 세포를 보고 힐난하니 홍서 등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홍서가 또 타고 다니던 사산마를 팔아서 채견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때 이르러 일이 발각되었다. 헌부에서 탄핵하니 임금이 홍서는 공신이니 논하지 말라 하고 그 종관을 죄주라고 하였다. 헌부에서 상언하기를 전하께서 사대하기를 지성으로 하는 것은 중국에서 일찍이 아는 바인데 홍서가 사사물건을 전하께서 친히 봉하신 진헌 박물의 궤 속에 감추었다가 조정에서 발각되었으니 만일 사사물건을 감춘 자는 한중로이니 홍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한다면 호시가 합에서 나오고 구옥이 독에서 깨어지는 것이 누구의 허물입니까? 하물며 삼국의 사명을 받들고 가서 불경한 죄가 이미 나타났는데 종간만 죄를 주면 형전에 어떠합니까? 또 무역으로 이익을 꾀하는 것이 대신의 일이 아닌데 말을 팔아서 물건을 샀으니 타모가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비옥건대 율에 의하여 과제해서 뒷사람을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또 상언하기를 홍서가 공신재상으로 조정에 사명을 받들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조심하여 봉직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감탐하고 무식한 한중로 장호의 말을 듣고 행대 감찰의 의주에 이르러서 가지고 있는 사물을 조사할 때 핑계하여 말하기를 꾀는 의인으로 봉한 것이어서 열고 닫을 수 없다 하였으니 꾀를 쓴 것이 분명합니다. 한중로가 감히 사사물건을 궤 속에 감추었다가 조정에서 발각되었는데 홍서가 죄를 힐난할 즈음에 곧 발명하지 못했고 본국에 돌아와서 계달하지 않고 있다가 10여일을 지체하여
위민의 말을 기다려서 감히 정상을 숨기지 못하였으며 또 중로에게 말을 팔아 물건을 샀으니 부끄러움이 없기가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비었건대 홍선은 직첩을 회수하고 국문하여 논제하소서. 통사 정교와 안물장호 한중로는 이미 직첩을 회수하고 가두었으며 도망에 있는 공명의는 곧 옥사가 이루어진 것과 같으니 비었건대 형조로 하여금 죄상의 경중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게 하시고 김유민은 금물을 가지고 매매를 행하려 하였으니 정상과 연유를 국문하여 또 법에 의해 처치하소서 하였다. 명하여 홍선은 자원에 따라 안치하고 김유민은 파직시켰으며 한중로는 장 80대에 처하였다. 행대감찰은 사헌부에서 파견한 감찰이고 타각부는 조선조 때 중국에 보낸 사신 일행의 모든 기구를 감수하는 사람이고 고시는 범과 외불란 들소이고 안물은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